연일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폭등을 부러워했던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이 시간이 즐겁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죠?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나아갔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거품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 최대 개발자 대회인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3을 5월 24일에 개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을 주제로 애플을 제쳐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질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테슬라가 현실 인공지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점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빌드 이벤트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이벤트는 매년 5월 열리는 정례 행사입니다. 개발자와 엔지니어, 그리고 IT 전문가들,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IT 산업 입문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력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혁신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이른바 전 세계 기술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최대한 쉽게 풀이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특히 챗 GPT로 촉발된 생성형 인공지능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인공지능 관련 분야 개발자들의 인사이트가 대거 공개되었는데요. 행사 첫날인 24일 오프닝 기조 연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인 사티아 나델라가 연사로 나서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커뮤니티의 지원 계획 그리고 AI 시대에 개발자가 플랫폼 전반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제대로 준비했는데요. 올해 애플을 제치고 1등이 되겠다는 목표가 정말 진심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관심을 받은 사람은요, 바로 안드레 카파시였는데요. 오픈 AI의 원년 멤버였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영입해서 반도체 최고 전문가인 짐 켈러와 함께 자율주행 FSD를 만들었던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안드레 카파시가 참석해서 이 챗 GPT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개발자들을 위한 이벤트여서 내용이 전문적이고 단어가 어려워서 쉽게 풀이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테슬라의 현실 인공지능이 왜 정말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레 카파시는 GPT에 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GPT를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GPT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GPT 어시스턴트 교육 파이프라인은 크게 4단계입니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의 G가 generative, 생성한다는 뜻이죠. P는 pre-trained, 미리 학습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T는 transformer,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언가를 생성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는 사전교육 단계인 pre-training 단계입니다. 다음은 미세 조정인 supervised fine-tuning이고요. 세 번째는 보상 모델링인 reward 모델링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강화 학습인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네 가지 주요 단계는 서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데요. 각 단계를 지원하는 데이터셋이 있고요. 이 데이터셋은 시각신경망 훈련을 위해 사용됩니다. 인공지능은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고요. 알고리즘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메모 노트로 남기게 됩니다. 챗GPT는 몇 개월 동안 컴퓨터의 수많은 GPU로 인터넷 등의 데이터셋으로부터 인공지능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단계는 인공지능이 바른 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학습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모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원시 기계어로 번역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토큰화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오리지널 데이터를 아주 잘게 쪼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음 단어를 유추하게 되는데 일종의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챗GPT가 사용자들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자동 완성 기능을 점점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학습의 주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챗GPT가 연구실에만 있을 때는 인터넷과 다양한 자료에서 토큰을 가져와서 일종의 셀프 학습을 하는 한계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입니다. 챗 GPT가 현실로 나와서 현실에 적용되는 현실 인공지능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현실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현실 인공지능의 최고는 바로 테슬라 자율주행 FSD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엄청난 현실 데이터 때문에 그런데요. 2023년 5월 17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율주행 데이터가 누적으로 1억 8천만 마일 이상 쌓였고 매일 100만 마일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이 엄청난 데이터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테슬라의 기술이며 경쟁력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현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현실 도로에서 실제 주행하는 많은 차들과 보행자, 거리를 가득 채운 건물과 사물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들,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 등 정말 다양한 요소가 가득한 현실 세계를 FSD가 학습하면서 현실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운전만 아주 집중적으로 열심히 배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챗GPT는 이런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과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자료들이 모두 사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정보와 조작된 정보가 인터넷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가 이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면 자신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어내게 됨으로써 사람과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챗GPT가 학습하는 자료 자체가 깨끗하게 정리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가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는 이런 측면에서 다릅니다. 현실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사실 데이터만으로 학습하고 있죠. 현실 도로에서 달리는 수많은 테슬라 차들이 엄청난 사실 데이터를 수집해서 FSD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짓 데이터가 섞여 있지 않죠. 그리고 현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매일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테슬라의 현실 인공지능 자율주행인 FSD와 인터넷 공간 안에서 학습하고 있는 챗GPT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현실 세계 인공지능의 최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회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현실 인공지능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드레 카바시는 이러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베타를 직접 만들고 나서 오픈 AI로 돌아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챗GPT의 한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테슬라의 현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챗GPT를 완성시켜갈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안드레 카바시가 오픈 AI로 와서 어떻게 학습 데이터를 깨끗하게 클리어링할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가치평가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뉴욕대학교 레너드 스턴 경영대학원의 에스워스 다모다란 교수는 얼마 전에 자신이 보유하던 엔비디아의 주식 상당량을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미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역시 매출의 25배로 평가받고 있는 엔비디아보다 매출의 6배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 인공지능 분야의 최강자인 테슬라의 주가가 더 매력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과 평가의 시작이 엔비디아였다면 그 마지막 결말은 현실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기업인 테슬라의 독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인터뷰가 화제인데요. 5월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폭등한 엔비디아 주주들과 주가가 지지부진한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 이 인터뷰가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했죠. 인공지능 붐을 타고 매출과 순이익이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거품인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중입니다. 캐시우드는 엔비디아 주식을 2014년 4달러에 매수했는데요. 지난 1월 주가 폭등 전에 모두 매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인데요. 매도 시점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100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을 때 엔비디아 매도를 시작했고 올해 1월 말에 전량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3배가량 오르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주가 폭등의 수혜를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는 11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389달러로 폭등하게 된 거죠. 인공지능 챗GPT가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GPU 칩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기대가 주가를 이렇게 단기간에 끌어올린 것인데요. 캐시우드는 작년 4분기에 엔비디아 주식 매도를 시작해 올해 1월 달에 전부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크 ETF가 이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캐시우드에게 자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캐시우드는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의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주가가 현재 매출의 25배로 평가받고 있지만 테슬라는 주가가 매출의 6배로 평가받고 있어서 테슬라의 매출 대비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엔비디아를 매도한 것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5% 이상 기대할 수 없어서라고 했는데요. 주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잘못된 판단이 되겠지만 당시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나름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대표적인 GPU 기업이죠. 캐시우드는 GPU 공급과 수요가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순환 사이클을 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때로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넘쳐나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시장은 챗GPT 출현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높을 때는 계속해서 수요가 상승할 것 같지만 막상 금리가 오르고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할 때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죠. 전기차로의 전환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캐시우드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도조 칩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신경망 훈련을 하고 있죠. 구글은 지난달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인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 4000개를 탑재한 슈퍼컴퓨터 TPU 4세대를 공개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엔비디아 A100 칩보다 속도는 1.2배에서 1.7배가량 빠르고 전력 효율은 1.3배에서 1.9배가량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은 지난 18일에 자체적으로 설계한 고성능 반도체 칩 MSVP와 MTIA를 공개했는데요. MSVP는 고화질 동영상 처리에 특화되어 있고요.
MTIA는 고화질 인공지능 작업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입니다. 하루 평균 40억 건의 영상이 페이스북에서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여야 하죠. 그래서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인공지능의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고 뉴스피드나 광고 순위 책정 능력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딥러닝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크기와 복잡성도 커져서 더 많은 메모리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게 되면서 기성품인 엔비디아 칩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자체 개발 칩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빅테크 기업들은 기성품인 엔비디아 칩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칩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직접 개발에 나서면서 설계 능력도 아주 향상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반도체 칩 설계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대량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생산 시설을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도체와 GPU 수요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커졌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던 것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 만약 생산 캐파를 대량으로 늘렸는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재고가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시우드가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주식을 팔았으니 바보가 아니냐는 단순한 비판이 많아지기도 하는 거죠. 투자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피터 린치도 단기적으로 금리와 주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을 잘 알아야 한다고 수십 번 강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캐시우드의 인터뷰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는 메타 플랫폼은 더 적은 컴퓨팅 파워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라마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앵커는 뒤이어서 투자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크 ETF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엔비디아 주가 폭등 수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서 크게 실망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캐시우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엔비디아를 분석하고 매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다루는 다른 기업으로 투자를 옮기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앵커는 캐시우드가 테슬라와 xAI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웨이모와 다른 자율주행 기업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주행거리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 기업이며 앞으로도 승자 독식의 구조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승자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로보택시 매출은 8조 달러에서 10조 달러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캐시우드의 말대로만 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매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주주총회가 끝나고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캐시우드가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말들이 다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말을 기반으로 해서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봄직합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테슬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고요. 인공지능을 제조 분야에 활용해서 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현실에서 이것을 실제 이루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의 25배로 평가받는 엔비디아보다 매출의 6배로 평가받고 있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